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집이 시끌시끌했어. 그대들은 어떠했어? 우리 집은 오남매, 옆집은 육남매, 건너 건너 사는 팔남매는 놀라운 것도 아니었다오. 북적북적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 형제들은 커가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것이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겠지만 어찌 인생이 이상적으로만 흘러가겠어. 형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부모를 버리고 남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가족도 흔히 있다오. 식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부모가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존경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소? 자식이 착하고 효심이 깊은 것,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킨 것.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정 씨가 대학생이던 시절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소.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왕래가 없어 슬픔은 크지 않았다오. 정 씨의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유독 심했고 결혼한 후에도 늘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다고 들었소.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발길을 끊게 되었소. 정 씨의 어머니만 가끔 오가며 외조부모님을 뵈었다오. 정 씨가 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외할머니와 이모 두 분과 큰이모부가 계셨어. 정 씨의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고 정 씨의 아버지는 처가댁과 대면대면했기에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어. 이모, 안녕하셨어요? 왔니? 훤칠하게 컸네. 큰이모와 이모부가 정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고 옆에 있던 막내 이모도 정 씨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했어. 조카, 오랜만이다. 모두들 애통해하는 할머니를 위로한 후에 가족마다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았어.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서로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이 이상했는데 슬퍼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 왜 따로 앉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 얘긴 한마디도 안 꺼내는 거 봤지? 거봐, 내가 뭘 했어? 저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 것 없어. 어른들 하는 얘기야. 하지만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어. 정 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이모와 정 씨의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웃기잖아. 여태 신경도 안 쓰던 애가 갑자기 왜 엄마를 모셔간다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셔서 적적하시니까 우리가 돌봐드리겠다는 거 아니야? 내 엄마 내가 챙긴다는데 뭐가 웃기다는 거야? 네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아니? 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무슨 속내가 있다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웃으며 인사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치고 있었어. 안에 있던 사람들은 흥미롭게 둘을 지켜보았다오. 그래, 처제. 어머니는 우리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처제는 신경 쓰지 마. 글쎄, 내가 모셔간다니까요? 처제, 혹시 지금 이러는 거 아버님 통장 때문이야? 그러자 정 씨의 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었고 막내 이모가 대화에 끼어들었어. 표정 보니까 딱 맞네. 언니 진짜 음흉하네.
엄마 위하는 척은 혼자 다 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려고 그런 거네. 호박씨? 버릇없게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대화를 듣자 하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통장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듯 했어. 할머니는 영정 앞에 앉아 말이 없으셨고, 자매들은 서로 곧 머리채라도 쥘 듯한 분위기였어.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아빠 통장 어디 있어? 언니가 가지고 있지? 정씨의 어머니가 큰이모에게 말하자 큰이모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콧웃음을 치며 대답했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왜냐니? 아빠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이때다 싶니? 그 돈을 왜 나눠 가져? 아빠 병원비로 거의 다 썼고 나머지는 엄마 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 통장 나 주라고. 엄마는 내가 모실 테니까. 효녀 났네. 효녀 났어. 그동안엔 잘 찾아오지도 않더니 돈에 눈이 멀었구나. 점점 더 험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고 막내 이모도 자신도 질세라 대화에 끼어들었어. 둘이 나는 쏙 빼놓고 얘기하네. 그렇게 따지자면 나도 지분이 있어. 그러자 정씨의 어머니가 막내 이모를 쏘아보았어. 아빠 살아계실 때 우리 집 재산 다 날려먹은 게 너잖아. 그걸로 유산 받았다고 생각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어. 나중에는 정씨의 아버지, 큰이모 부까지 싸움에 끼어들어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 그만하지 못해? 네 아빠 보고 계신다. 잠자코 듣고 계시던 할머니의 목소리에 다들 입을 다물었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한 표정들이었어. 큰이모부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제들도 이제 그만해. 정씨의 어머니는 더 할 말이 남았지만 외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꾹 눌러 담았어. 엄마, 난 그냥 엄마 혼자 외로울까봐 우리 집에 가셨으면 해서 그런 거야. 알지? 난 괜찮다. 언제는 내가 혼자 안 살았니?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날부터 할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되었어. 상황을 잘 모르는 정씨가 보아도 이제 와서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된다고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았어. 아니, 엄마. 그래도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둬요? 막내 이모가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대신 장례 끝나고 둘째네 집에 며칠 묵고 마. 그러면 됐지. 다른 이모들보다 할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았던 정씨 가족을 보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싸우는 못난 자식들이었지만 할머니도 오랜만에 보는 자식이 반갑긴 했던 모양이었어. 발인이 끝나고 외할머니는 간단한 짐을 들고 정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어. 엄마, 그때 말이야. 돈 때문에 엄마 모시려고 했던 거 아닌 거 알지? 그래, 안다. 며칠이라도 편히 있다가 가세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저녁이 되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 엄마, 그때 생각나? 나 어렸을 때 말이야. 나 크게 아팠을 때. 차는 없고 구급차도 안 오고 밤늦게 병원 갈 방법이 없어서 아빠가 나 업고 1시간 동안 뛰어서 읍내에 있는 응급실까지 갔잖아. 기억나지 그럼. 너 열난다고 네 아빠가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맞아. 나중에 보니까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있었잖아. 한쪽은 고무신, 한쪽은 슬리퍼. 그랬지.
너 큰일 나는 줄 알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모녀가 울며 웃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정씨도 괜스레 눈물이 찔끔 났다오. 할머니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장례식장에서 싸웠던 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평화로워 보였어.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은근스레 할머니께 물었어. 엄마, 언니한테 있다는 그 통장 말이야.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통장? 그건 아빠 병원비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지금은 다 썼다고 들었다. 엄마가 확인해 봤어? 무슨 확인식이나 하니 다 썼다길래 그런 줄 아는 거지. 엄마가 생각해도 언니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아빠 통장 말이야. 얼마가 남았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네 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가 달라고 안 할 거면 내가 말해볼게. 내가 알아봤는데 원래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자식들하고 부인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대. 이게 할머니가 오신 첫날부터 어머니가 꺼내고 싶었던 본론인 듯 했어.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냐?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형제끼리 꼭 그렇게 해야겠니? 원래 그 통장에 7천만 원 정도 있었다며? 병원비 쓰고도 몇 천은 남았을 텐데. 그거 언니가 혼자 꿀꺽하려는 거잖아. 옆에서 듣자 하니 할아버지 통장을 큰이모가 관리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자유롭게 돈을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것 같았어. 언니가 안 주면 엄마가 달라고 해야지. 엄마는 언니네 엄마야? 내 엄마이기도 하잖아. 장례식장에서 끝난 줄 알았던 논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 처음엔 차분히 얘기하다가 정씨의 어머니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어. 똑같은 자식인데? 막내는 사업할 때 전 재산 다 날리면서 도와주고 언니는 몇 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도 주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막내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잖니.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아빠 통장이라도 엄마가 좀 받아다 주면 되잖아. 악다구니를 쓰는 어머니를 정씨가 말렸어. 엄마, 왜 그래요? 진정하세요. 애초에 그걸 왜 엄마가 관리를 안 하고 언니를 주냔 말이야. 그러자 할머니는 지친 듯 더 이상 대답 없이 흐느껴 울기만 하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지금 돈 때문에 할머니에게 퍼붓고 있는 어머니가 참 매정해 보였어.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 화병 나겠다. 화병은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가 날 것 같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던 정씨는 하고픈 말을 삼켰다오. 아니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살던가 해. 그러면 너한테 뭐가 좋니? 나도 혼자가 편해. 최소한 언니가 그 돈 쥐고 있진 못할 거 아냐. 너는 그게 지금 애미한테 할 소리니? 엄마 모신다고 나서는데 뭐가 문제야? 네 새끼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지금 내 새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이 모든 일들이 정씨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어머니. 정씨는 할머니에게 대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 할머니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시고는 말없이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가 걱정되지도 않는지 아침 일찍 정씨를 불렀어. 누가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도 소근소근 말씀하시기에 정씨도 귀를 바짝 갖다 대고 듣게 되었어.
네 외할아버지 말이야. 예전에 상가점포를 하나 가지고 계셨거든. 네가 그것 좀 알아봐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봐요? 외할머니한테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자꾸 그런 거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러지. 엄마가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서류를 떼보든 전화를 해보든 알아서 해봐. 정 씨는 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통장 얘기도 말이요. 7천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 것이 몇 년이요. 언뜻 생각해 보아도 남아있는 돈은 많지 않을 것 같았고, 다른 재산도 할머니가 없다면 없는 것 아니겠소? 있다고 하더라도 훔쳐올 것처럼 몰래 알아보려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어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는 이미 8년 전에 명의가 넘어간 상태였어. 그날 저녁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다오. 8년 전이면 막내랑 살고 있을 텐데? 뭐야? 그럼 팔고 남은 돈도 없을 거 아냐? 막내 이모가 예전에 크게 사업을 한다 어쩐다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통째로 날려먹었다고는 익히 들었어. 망한 후에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는데 함께 살 때 생겼던 돈이면 진작 없어지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어. 장모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한 푼도 안 가지고 계시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도 없이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 전화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막내 이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집에 계신다며? 언니 집에 한 달 정도 있을 거라더니 뭐라 그랬길래 엄마가 벌써 돌아가셨어?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언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까이에서 끝까지 아빠 돌본 건 큰언니잖아. 그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그건 큰언니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자신 목도 떼줘야 한다며 소리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딴 사람이 된 듯이 말했어. 나는 그 돈 안 줘도 되니까 언니도 포기해. 솔직히 언니가 아빠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형부 때문에 왕래도 없었고. 그런데 아빠 돌아가셨다고 돈 달라고 난리치는 게 난 좀 웃겨. 효도다운 효도나 하고선 돈똥거려야지. 막내 이모의 말에 정 씨의 어머니는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 효도? 효도로 줄 세우면 너는 순위에도 없어. 이기집애야. 애초에 네가 아빠 재산 거덜내지만 않았어도 지금 1억씩은 받았다고. 그리고 너 언니한테 돈 받기로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한 거 아니야? 어머머? 받기는 뭘 받는다 그래 내가. 생사람 잡지 마. 막말로 우리 중에 누가 아빠 챙겼어. 큰언니잖아. 그게 챙긴 거니? 아빠 요양병원 보내놓고 통장만 가로챈 거지.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는 건 절차에 맞지가 않지. 다 까놓고 나서 똑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공이 있으면 더 챙겨주고 그래야지. 통장 잔고는 보여주지도 않는 게 말이 되니? 남은 게 없다잖아. 다 아빠 병원비로 썼다잖아. 그러면 왜 못 보여주니? 아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어.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서 좀 보자. 언니한테도 전해. 안 나오면 법적으로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 정 씨의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지 방에 누워서 곡소리를 했어. 그러자 정 씨의 아버지가 옆에서 어머니를 부추겼어. 그 처제 참 이상하네. 처형이랑 짰네, 짰어. 아, 그렇다니까. 둘이 쿵짝쿵짝해서 나를 따돌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 있던 재산이 그 통장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냐? 어머니 살고 계신 아파트는 누구 명의야? 그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그래,
그럼 이참에 모셔올까? 그 아파트는 팔면 되지. 그래서 내가 엄마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건데 엄마가 안 오시겠다잖아. 아, 그러면 억지로라도 모셔와야지. 이야기를 듣던 정 씨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부모님이 무섭기까지 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정 씨의 어머니는 딴 사람이 된 듯했어.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도 가끔 하고 서로 걱정도 하는 평범한 부모 자식이었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통장 잔고 때문에 형제들과는 거친 말을 주고받고 이제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뺏을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했어. 정 씨의 아버지도 똑같았어. 그 돈만 있다면 가족 간의 사랑, 의리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았어. 그리고는 주말이 되었을 때 정 씨의 어머니는 전투에 임하는 것 같은 마음가짐을 하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함께 가지 못하는 아버지가 걱정스러워했다오. 당신 혼자 괜찮겠어? 당연하지. 다들 혼자 오라고 했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정신없게 하면 결판이 안 나. 다들 혼자 오라고 통보하곤 정 씨의 어머니는 정 씨를 대동했어. 미리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무언가 초탈한 듯 또는 포기한 듯 보였어. 모두 다 거실에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정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멀찍이서 바라보았어. 그래, 여기서 얘기를 끝내자. 큰애 너는 통장 갖고 왔니? 여기요. 문제의 통장이 등장했어. 정 씨의 어머니가 다급히 통장을 열어보았어. 90만 원? 지금 장난해? 어머니가 큰 이모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어. 그래, 그 돈 30만 원씩 나눌래? 여기 있던 돈 다 어쨌어? 말했잖아. 병원비로 다 썼다고. 큰 이모는 거벌하며 턱을 치켜들고 말했어. 가만히 있어봐. 정 씨의 어머니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지 통장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 이거 다 병원비로 쓴 게 아니잖아? 그러자 큰 이모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다 병원비는 아니고 아빠 돌보는데 병원비만 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언니가 썼다는 말이네? 내가 그 정도도 못 써?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병원에 있는 아빠 챙겼는데 그 정도 보상도 못 받니?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하지 그랬어? 언니가 아빠 똥수발을 들었어? 아니면 집에다 모셨어? 자기 혼자 고생한 것처럼 말하네. 또다시 목소리가 높아지자 할머니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탁 치며 말씀하셨어. 그만들 못하겠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대로 눈도 못 감으시겠다. 엄마, 애초에 아빠가 재산 정리만 잘해놓고 가셨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가만히 있던 막내 이모가 괜히 한 소리 보탰는데 그 말을 듣자 할머니의 표정이 왈칵 구겨졌다오. 뭐가 어째? 이런 천하의 나쁜 년들. 이런 것들도 딸이라고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세월이 후회스럽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정 씨의 어머니가 말하자 할머니가 말어리를 끊어먹고 대답했어. 너는 그만해. 너 시집갈 때 아빠가 돈 보태줬던 것 안다.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해. 이것 봐. 시침이 딱 대고 돈 내놓으라더니 집안 재산 말아먹었다고 전화로 그렇게 욕하더니 진짜 나쁜 건 둘째 언니였네? 이때다 싶었는지 이모들이 말로 어머니를 물어뜯기 시작했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다? 됐어. 그냥 법적으로 하자.
아빠 재산 조회해서 딱 나눠. 깔끔하게. 제발 그만들 좀 해라. 제발 좀.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웬 통장을 꺼내며 말씀하셨어. 여기에 5천만 원 들었다. 아빠 앞으로 된 다른 재산은 없어.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제 그만들 좀 싸워. 싸우던 자매들이 모두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 할아버지 통장 잔고를 보고 이제는 틀렸구나 싶었던 정씨의 어머니도 표정이 밝아졌다오. 무일푼보다는 1,000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았겠어? 어디서 난 돈이야? 엄마! 그동안 내가 모아뒀다. 왜 숨기고 있었어요? 이걸? 숨겨? 네 아버지랑 나랑 너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모아뒀던 돈이다. 할아버지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후 자금으로 1억 넘게 벌어두신 듯 보였어. 집도 있으니 사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두 분이 알콩달콩 사실 수 있던 금액이었어. 이 돈 다 주면 그럼 엄마는 어떡해? 통장을 보고 눈이 반짝하던 정씨의 어머니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어. 그건 너희가 신경 쓸 것 없다. 그런 거 걱정하는 딸이었으면 지금 내 앞에서 이러고들 있지 않았겠지. 내가 너희 아빠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괜히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게 됐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큰 이모도 막내 이모도 갑자기 숙연해졌어. 할머니는 울음을 참으시는 듯 보였고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 이 돈 가지고 너네끼리 나눠 가져.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엄마, 그리고 이 집도 나 죽으면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네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겠지. 내 장례식에서 싸우려거든 나에 오지도 말거라.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 왜 그래?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자매들이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이제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 둘째 집에 있는 짐은 나중에 호연이한테 들려보내라. 정씨를 통해서 짐을 돌려주라는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모두를 쫓아냈어. 비밀번호가 크게 적힌 통장 하나를 들고 정씨의 어머니와 이모들은 망연자실하여 대문 앞에 서 있었어. 다들 결혼하고 따로 살며 바빠서 그렇지 아주 가깝게 지내진 못했어도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줄 사이는 되었던 자매 사이가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크게 달라졌어. 그 모습을 보는 할머니는 무척이나 괴로워 보였다오. 그렇지만 그날 누구도 할머니와 진짜로 연을 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 하지만 그렇게 할머니는 자식들의 전화를 차단했고 어느 누가 집으로 찾아가도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오. 엄마, 그 돈 나눠서 쓸 거예요? 정씨가 어머니에게 물었어. 안 나누면 네 이모들 둘이 나눠서 쓰겠지. 그럴 바에는 우리도 받아야지. 정씨는 진절머리가 났어. 정씨는 통장을 들고 찾아가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그게 왜 절 위한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 돈이니? 결국 다 네 거야. 그러면 나는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할머니 돌려주세요.
네가 어려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정 씨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그 돈을 정 씨에게 주겠다는 어머니가 의아했어. 그만큼 정 씨를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어머니라면, 할머니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며칠이 지나 정 씨는 할머니의 짐을 추슬러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분명히 정 씨를 통해서 짐을 돌려달라고 하셨으니 문은 열어주시겠지 싶었어. 가는 길에 궁금증이 일어 할머니의 가방을 열어보았어. 옷 몇 가지밖에 들어있지 않은 짐을 굳이 돌려달라고 하신 이유가 궁금했다오. 그 속에서 정 씨는 낡은 동전 주머니를 발견했어. 열어보니 동전은 몇 개 들어있지 않고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어. 앳된 얼굴의 이모들과 어머니가 있었고 젊은 시절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곁에 있었어. 보아하니 40년은 좋게 넘었을 듯한 사진이었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자매들은 즐거워 보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매들을 꼭 껴안고 행복해 보였다오. 빛바래고 손때가 탄 그 사진을 찾기 위해 짐을 가져오라고 하신 듯했어. 어찌나 만져보았는지 사진은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어. 정 씨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곱게 넣었어. 할머니는 정 씨에게 가방을 돌려받으셨어. 집 안으로 들이진 않으셨는데 뒤돌아서는 정 씨에게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어. 세상에 혼자 크는 자식은 없다. 너도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컸으니 나중에 부모가 되거들랑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거라.